손흥민 커리어에 우승컵이 따라오는구나. 그리고 타 리그 가서 우승하기 위해 그런 것도 정말 하나의 방법이고 낭만적이지만 이 낭만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다. 로빈요. 자, 손흥민 우승컵 갖고 옵니다. 손흥민 우승컵 갖고 옵니다. 예! 와, 경기 전에 선발 명단에 손흥민이 없길래 아무리 최근에 부상이었어도 복귀했잖아. 뭐지? 자발적일까 아닐까 궁금했는데 뭐 아직까지 뭐 어떤 오피셜이 뜬 거는 못 봤지만 이게 혹시나 연장까지 생각한다면 경기 체력은 충분히 아직 안 될 수 있어요. 손흥민 나이도 있고 특히나 더더욱 이런 단판 경기, 결승전, 전력차 막 엄청 크게 안 날 때, 막 감독의 전술이 엄청나게 특별하지 않을 때는 선수들 다 같이 뛰는 거 체력 정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선수들끼리도 정말 많이 얘기하는 게 야, 다 같이 못 뛰면 끝이다. 쟤네보다 못 뛰면 못 이겨. 좀 오바해서 말하면 많이 뛰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로 축구에서 뛰는 게 정말 중요한데 오늘 그 손흥민 대신 들어간 히샬리송 이유 있었어. 진짜 수비 진짜 끝까지 엄청나게 하고 진짜 대갈삽이 엄청나게 하고 마지막에 쥐까지 나고 실려 나가고 그걸 또 감안하면 손흥민이 또 선발로 안 나온 게 이해는 되긴 했는데 또 근데 뭔가 또 온더볼들 생각하면 뭐 히샬, 존슨, 솔랑케여서 그래도 좀 못 뛰는 손흥민이 낫나라는 생각이 이제 교차했던 그런 오늘 경기였습니다. 그래도 오늘 진짜 경기력에 대해서도 말도 있지만 오늘 그래도 토트넘이 그래도 나았던 게 뭐냐면 나름 오늘 잘 생각해보면 토트넘 오늘 4백과 3미들은 토트넘이 한창 좋을 때 가장 좋을 때 아스날 리버풀 상대로 이기고 비빌 때 스쿼드에서 벤탄쿠르 메디슨만 이렇게 딱 바뀐 거였어요. 이런 진짜 큰 경기에서 번뜩이는 상황을 일으킬 수 있는 메디슨이 없다는 건 토트넘 입장에서 매우 뼈아팠지만 벤탄쿠르는 또 다른 스타일도 또 안정감을 또 줄 수도 있는 선수거든요. 쉽게 말해서 공격형 하나 빼고 수비형 하나 더 넣은 거죠. 그래, 뒤에 비카리오도 그랬고 한참 좋을 때 토트넘 진짜 비카리오가 또 많이 먹여 살려줬었죠. 사실 포스테코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포스테코는 보여준 적이 있어. 아까도 말했듯이 리그 4위 막 했었고 아스날 리버풀 상대로도 뭐 그게 나중에 너무 똑같은 것만 가위바위보 보만 내서 문제긴 했지만 보여준 적은 있었단 말이야. 포스테코글루가 보여줬어. 이런 축구구나 보여준 적이 있어. 근데 아모림은 물론 포스테코글루보다는 좀 기간이 덜 되긴 했지만 보여준 적이 있나?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기까지야. 아마 못 바꿀 거야. 지금 맨유 상황에서 감독 교체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드는 생각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잖아. 포스테코글루 뭐 우승은 우승이고 이거 경질해야 돼? 약간 애매했잖아 채팅들이. 다음 시즌 어떻게 챔스까지는 포스테코글루 해야지. 오늘 결과로 보면 해야지. 그동안은 진짜 유로파 우승 못하기만 해봐라 근데 했잖아. 해야지 다음 시즌까지는. 근데 아모림은 오늘 결과로 개선 여지? 오늘로서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다. 근데 물론 감독 교체는 아마 당장 못할 거예요. 전반 41분 토트넘 역습 사르가 치고 갑니다. 근데 막 중앙에서 사르가 막 뭘 상황을 일으키려는 기대도 우리한테 주지 않고 사이드로 가더라고. 역습에서 저렇게 사이드로 개구탱이로 가면은 뭐가 일어나지? 사이드로 가. 그때 벤탄쿠르가 앞에 스페이스로 질주를 합니다. 침투. 이거 띄워주는 거 힘들어. 체력이 있어야 가능하고 의지 있어야 가능한 거야. 벤탄쿠르 그런 거 좋잖아. 침투해. 사르가 사이드에 있는 우도기를 주고 우도기가 앞에 아까 내가 말한 질주하는 벤탄쿠르한테 잘 보고 넣어줍니다. 그래서 벤탄쿠르도 사실 거기서 무언가 막 브루노 페르난데스처럼 뭐 번뜩임, 메디스처럼 갑자기 번뜩임 그런 기대를 주는 선수는 아니야. 근데 벤탕이 잘 잡고 사르한테 잘 내줬어. 사르가 거기서 뭐 또 다른 거 안 하려고 하고 간결하게 크로스. 존슨이 그래도 지금 토트넘 최다 득점자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골수가 많은 것 중에 이 의지와 체력 오프 더 볼이 중요한 요소도 하나를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 존슨의 골들을 보면 거의 다 어떤 잘라 들어가는 거, 침투 해서 원터치 슛, 그게 오늘 나왔습니다. 그게 나왔어. 뭐 이게 뭐 루크쇼의 뭐 자책골이다 상관없이 이거는 어쨌든 존슨의 오프 더 볼 움직임, 성실함, 체력, 질주, 주력이 만들어낸 토트넘의 골이었습니다. 이거
좋아요. 뭐 오늘 이런 상황에서 온더볼까지 막 예전 온더볼까지 끄집어내서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안 듭니다. 좋았어요. 오늘 컨디션 좋아 보였어요, 존슨. 전반부터 그래도 오늘 전반에 좀 이렇게 막 날렵한 위협적인 움직임, 드리블 치는 거 존슨 좋았어요. 숨은 MVP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전 드디어 히샬리송 헤딩 개 열심히 하고 수비 개 열심히 하고 바꿔달라 하고 시간 다 끌고 운동장 안에서 축구화까지 다 벗고 약간은 뭔가 예정되어 있는 듯한 야야야야 히샬 너 65분까지만 진짜 죽어라 뛰어. 그때 어차피 흥민이랑 바꿀 거니까 약간은 뭔가 예정되었을 수도 있을 만한 그런 교체가 정확히 65분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손흥민 들어가자마자 토트넘 연속으로 위기 맞더니 68분에 반더벤 점프 날라차기 아니었으면 이거 골 먹었어요. 토트넘 그때부터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 이후로도 거의 뭐 토트넘이 어떤 그때 그럴 때 계속 맞을 때 이게 분위기 한번 바꿔야 돼. 어떻게든 그 상황을 넘기고 어떻게든 진짜 맞고 한번 분위기를 가라앉혀야 돼. 뭐 진짜 비카리오가 뭐 9초 이상 끌든 뭐 누가 한번 눕든 아니면 토트넘이 어떤 공격을 일으켜서 분위기를 한번 반전을 시켜야 되는데 경기 끝날 때 99분, 100분, 뭐 97분까지도 이거를 못 가라앉혔어. 못 끊었어. 못 가져왔어 분위기를. 와 근데 맞고 또 맞고 막아서 토트넘이 결국 잘 막아내고 우승 트로피를 들게 됩니다. 근데 오늘 손흥민 뭐 65분에 들어가서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역습 갈 때 막 스프린트 나갈 만도 한데 아니 아무리 이기고 있어 또 83분에 우독이 막 치고 나갈 때 그런 상황 분명 있었거든요. 손흥민 그 특유의 스프린트 팍팍팍팍 다 제껴서 나가는 거 있잖아. 와 그거 안 하더라고. 또 점수 생각하고 시간 생각하면은 또 안 할만 한데 그래도 하거든. 손흥민 한 번쯤 이제 늦게 들어왔으니까 한번 딱 스포트 올려서 호흡 올리고 뭔가 그 타이밍이어서 바랬는데 안 하더라고요. 안 하더라고. 약간 그 호흡 트이는 타이밍을 좀 못 찾았나? 막 들어와서 계속 정신없어가지고. 근데 오늘 손흥민 진짜 토트넘 자체도 내려서는 그런 플레이들을 많이 안 했잖아. 안 해봤잖아. 진짜 최근에 몇 번 해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와 계속 불안하고 뭔가 흔히 우리가 보는 그 5백, 6백 그게 아니라 자리를 애매하게 쓰고 저때 좀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손흥민 저기 수비 위치 맞아? 쟤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게 너무 많았어. 그래서 그럴 거면 손흥민 수비하러 약간 들어가는 거보다 솔랑케랑 위치를 좀 바꿔서 역습 한방 노릴만도 했나? 라는 생각도 잠깐 들기도 했고 와 84분에 마즈라와이 교체돼서 나가는데 진짜 거의 기절하려고 그러던데 와 그만큼 오늘 다들 히샬리송도 그거 얼굴 파래져가지고 교체됐고 뭐 경기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더 하면 맨유는 메디슨, 셉스키, 손흥민 빠졌는데 졌다? 할 말 없다. 진짜 맨유도 할 말 없고 맨유란 클럽 자체도 할 말이 없고 뭐 이건 어떻게든 설명이 안 된다. 아모림도 할 말이 없고 안에 뛰는 선수들도 할 말이 없고 마운트, 뭐 호일론, 카세미루, 뭐 도루구, 요로, 가르나초 이건 설명이 된다. 그리고 드디어 손흥민이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근데 손흥민 또 울어? 나도 울었어. 오늘 이기든 지든 손흥민 울지 않는 시나리오는 없었어요. 무조건 우는 거였어. 근데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어서 이거 또 다른 감동이네. 와 진짜 와 손흥민한테 커리어가 따라오네. 진짜 저는 손흥민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수가 물론 박지성도 있었지만 난 손흥민이 챔스 결승을 가는 거 보고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아시아인 최초 득점왕이 되는 걸 보고 저는 이거는 진짜 어떤 인생에서 팔자라는 게 안 따르면 이건 단순히 노력만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진짜 여태까지 손흥민이 노력을 얼마나 했는데 손흥민 노력 무시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말이 챔스 결승에 왜 쇼미 하하 깨깨페 바스테 이거 하고 있고 득점왕? 그것도 마지막에 진짜 손흥민 두 골인가? 그거 왼발 오른발 말도 안 되는 아시아인 득점왕? 이게 인생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야? 100년에 한 번 나온다고? 또 나온다고? 그거 보고 카타르 월드컵 16강? 손흥민 결국에 마스크 쓰고 팔자 사주로 또 취급하기엔 또 너무 뭔가 단순하고 근거 없고 무돌리고 무지성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어쨌든 우승컵이 없었어. 그렇다라고 말하기에는 역대 우리나라 고트인데 손흥민 진짜 우승컵이 없어? 뭐 메시 카타르 월드컵 우승컵? 커리어 따라오네. 진짜 커리어 따라와. 유로파 우승 따라오네. 그러니까 이제 김민재가 세리에 우승
분데스리가 우승을 하면서 아시아 고트? 김민재라는 의견에 흔들렸어. 흔들렸다라기보다 충분히 납득 가능하고 그럴 수 있어. 논리 크게 벗어나지 않아. 근데 김민재가 고트다, 손흥민이 고트다 라는 그런 얘기보다는 야, 손흥민 커리어에 우승컵이 따라오는구나. 그리고 타 리그 가서 우승하기 위해 그런 것도 정말 하나의 방법이고 낭만적이지만 이 낭만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다. 말 그대로 낭만적이다. 뭐 이제 유로파 얘기로 넘어오면은 리그 16위, 17위가 챔스 가는 게 맞냐, EPL 챔스 티켓 뭐 어쩌고 저쩌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번 유로파 흥행은 아마 역대급일 거예요. 유로파 결승에 맨유 토트넘, 이게 아무리 맨유라도 아무리 토트넘이라도 어떤 EPL 버프 때문에 정말 타 리그 어떤 다른 팀이랑 비교했을 때 맨유 토트넘은 진짜 팬덤들이 엄청나고 구단 가치나 이런 팀 수익적인 면에서도 정말 엄청난 팀들이잖아요. 일단 그리고 한국에서 흥행했잖아. 한 잔에 아까 스포티비 더럽게 끊겨가지고 살짝 어둠의 경로 들어갔다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 엘클라시코 벌어지고 있더라. 거기 사이트만 55,000, 6만 명 보고 있더라. 거기서 이미 엘클라시코 벌어지고 있더라. 근데 진짜 오늘 경기 끊기는데 갑자기 잠자고 있던 마음속에 악마가 생기는 거야. 겨우 끊겼다 보면서 좀 끝까지 봤습니다. 근데 진짜 매번 챔스 결승은 라이브로 봤어도 유로파 결승전 오프닝까지 라이브로 본 거는 진짜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결승전 공연이, 경기 전 공연이 너무 귀여웠어. 애들이 너무 귀여운 거야. 근데 우리가 보통 결승전 생각하면은 세계 최고 가수 나와서 화려하고 이런 멋있는 게 아니라 풋풋해서 좋았어요. 약간 유로파 컨셉인가? 약간 뭔가 올림픽 같았어요.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약간 세계 평화? 단합 같은 그런 무대까지 오늘 너무 완벽한 유로파 결승전이었습니다. 이제 아시안컵 들자고? 인정! 아시안컵 들자 진짜.